투자 파트너 유튜브 시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는데요. 주식 종목이나 앞으로 주식을 어떻게 해 나아가야 할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저희 대표번호 1588-5380 번호 있잖아요. 네,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시면은 저희 평생투자 파트너 홈페이지 접속을 하셔가지고요. 그 오른쪽 상단에 여기 무료 체험 신청 버튼 눌러주시고 요 아래쪽에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또 상담 순차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11월 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시황에 대한 좀 이야기가 좀 많을 것 같은데요. 관심 종목 일단은 시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시황이라고 하면 이제 중간 선거겠죠. 그 다음에 사실 이거보다 좀 더 중요한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해보고요. 그 다음에 혹시 괜찮다면 관심 종목도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시장이 하락할 때 어떤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시황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지수가 코스피는 하락을 했고, 일단 코스닥은 약간의 이제 상승 마감은 했는데요.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 수급 자체가 오늘은 어, 개인들이 강하게 매수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과 기관이 강한 건 아니죠. 일단 매도를 했는데요. 이런 조합들에서는 시장 상승이, 그러니까 시장을 추세적으로 이끄는 어떤 그런 상승은 잘 나오지 않죠. 그래서 최근에 우리 지수가 이렇게 두 번에 빠지면서 그리고 이 언저리에서 꽤 많은 물량이 개인 투자자들이 물량을 빼앗겼는데요. 지금 또 다시 시장에서 바닥론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또 한번 빚을 내서 주식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우려 혹은 걱정이 좀 있긴 있습니다. 시장 역시도 중간 선거 관련해서 조금 관망하지 않을까? 그 중간 선거 이후에 어떤 추세를 보고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금이 있거나 주식을 이 물량이 없어서 새로 시작해야 될 사람들은 뭐 이번 주 한 수요일 정도 이후부터 시작하는 것이 좀 오히려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시황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좀 먼저 하고 싶은데요. 일단 지금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손실 구간입니다. 손실 구간이고, 여기서 이제 해야 될 거는 어떤 새롭게 무언가를 해서 추가 어떤 큰 수익을 얻는다라는 이 생각보다는, 손실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최대한 원금 회복을 목표로 해야 되는 게 우선이라고 봐요. 그 다음이 이쪽인 것이죠. 원금 회복이나 손실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좀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큰 이 경제 흐름이 계속 어떤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오는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시장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 이런 것이죠. 시장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이 와중에 이렇게 두둑한 이런 상승들이 잠깐은 있을 수 있겠지만, 시장이 대세 하락이라면 분명히 조금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무언가가 아니라, 그렇죠? 근데 최근에 특히 오늘 같은 때 또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을 보면
손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이 모습이 좀 보입니다. 누구나 손실은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손실은 볼 수 있지만 그리고 또 누구나 실패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어떤 그 손실에 대한 인정이라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이 인정을 함으로써 어떤 나 자신에 대한 어떤 좀 반성이 들어간다면 다음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기회에는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의 수급을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한 7천억 가까이 샀는데요. 이거는 지금 지금 여기가 일간 차트잖아요. 주간 차트, 월간 차트. 막판에 이 손실 나서 물량 빼앗겼던 것을 여기서 만회해 보려고 다시 한번 세게 들어온 느낌입니다. 보통 시장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순순히 수익을 주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당장 다가오는 그 중간 선거. 사실 이 부분을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오히려 이 부분은 단기적인 어떤 이벤트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더 큰 것은 시장의 그 경제의 큰 흐름을 좀 봐야 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사실 많이 이제 이야기를 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를 보면 일단 한번 그어볼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흘러내려왔고, 그렇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파동에서 강하게 하락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 두 종목을 가지고서 많은 이야기들을 좀 했습니다. 뭐 셀트리온, 뭐 바이오주도 있겠지만, 근데 사실 이야기를 많이 하진 안 드렸지만 현대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봐야 됩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보면 사실 이 언저리까지는 같이 와줬거든요. 시장과 함께.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같이 빠진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요 언저리부터 시장은 요 언저리부터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의 근간이라고 하는 바이오와 자동차 이쪽이 같이 무너지고 있었다라는 건데요. 현대차는 오늘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죠. 이게 보면 뭐라고 할까요?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현대차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저 입장이 있습니다. 경제의 어떤 우리나라에는 특히 뿌리와 같은 이런 모습이 있고 이게 무너지면 어떤 한 산업이 무너지는 거와 비교할 바가 아닐 정도의 어떤 파급 효과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정리해 보면 이 초록색 선을 그은 부분, 이 부분이죠. 이 부분부터 월간 차트 상에서 보면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가 시장이 하락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2017년도 거의 말부터 시작된 것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코스피를 한번 볼게요. 코스피를 보면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무너지기 시작했죠. 조금 더 일찍. 한번 요것을 한번 지워볼게요. 요 언저리부터예요. 이 언저리부터 해가지고 삼성전자도 무너지고 현대차도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이었거든요. 그 이후에 코스피는 조금 더 지나서 이렇게 빠지기 시작했는데 보통 그 지수가 이렇게 만약에 빠진다라고 하면 이 언저리 근처 해가지고 대장주들이 먼저 빠지거나 좀 이후에 빠지거나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 언저리 때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무너지는 모습에서 시장이 정말 위험 혹은 안 좋아지는구나라는 조금 느낌을 좀 받았었고 이런 이야기는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2017년도는 2016년도보다 상당히 좋았고
2018년도는 2017년도보다 안 좋을 것이고 2019년도도 더 안 좋을 것이다라는 어떤 시장 전망치들을 좀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은 이 과정 안에 있는 거겠죠. 이 언저리에 아직 바닥까지 닿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바닥을 찍는 듯한 무언가를 보지 않았다라는 것. 그래서 지금의 시장에서의 이 반등하는 이 모습이 그렇게 마음이 편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다만 기술적으로나마 시장에서 좀 반등이 이루어진 건 맞거든요. 근데 이 반등이라는 것도 조금 고민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 우리 지수로 봤을 때 사실 이 언저리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몇 번 들었던 것 같은데요. 주간 차트로 보면 거의 주간 차트 상에서 저희가 말씀드렸을 때는 예전에 여기가 진짜 마지막 고점이었고 여기부터는 거품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좀 들었던 부분이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이때부터는 삼성전자라든지 뭐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이제는 조금 하지 말자라는 의견을 좀 많이 들었던 느낌이 나는데요.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사실 조금 항의가 좀 많긴 했었죠. 그런 이야기를 그 당시 때는 조금 일렀었거든요. 그때 이야기를 드리고 좀 항의가 있긴 했었는데요. 확실히 지금까지는 지수가 확실히 실적을 어떻게든 따라간다라는 좀 느낌은 받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시장이 여기서 반등하는 모습이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사실 알 수 없는 부분이죠. 알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마냥 올라갈 것 같지는 않다라는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주간 차트 상에서 어느 정도 낙폭을 만회한다면 아주 운이 좋아서 이 정도의 낙폭을 만회할 수 있다면 이 부분에서는 추가 베팅이 아니라 여기 부분에 손실 났던 부분을 정리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것이 분산이 여기 그날이 나왔고 반등하고 나서 분산이 이루어지는 이 과정에서 이제 물량을 줄이겠죠. 뭐 갑자기 뺀다라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의 이 구간은 신용을 쓴다거나 어떤 몰빵을 한다거나 해서 뭔가 한탕하겠다 뭐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시장 하락하고 있는 이유를 대략적으로는 알잖아요. 정확히는 알기 어렵지만 대략적으로는 알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미국의 어떤 금리 인상이라든지 달러가 강세라는 부분, 그다음에 실적 우려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 이 부분들이 아직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존재. 이것이 해소된다라고 보여질 만한 어떤 명분이, 그러니까 무언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본격적으로 상승할 만한 명분이 아직은 부족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시장에서는 좋은 말만 해야 되는 게 좀 굳어져 있어요. 약간 시장에서. 그래서 그냥 소신 있게 무언가를 좀 얘기하면 전화가 많이 옵니다. 전화가. 그럼에도 제가 뭐 이것으로 시장은 계속 오를 겁니다. 내일도 오를 겁니다. 모레도 오를 겁니다. 그러다가 하루 오르면 올라갔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그런 건 좀 불편한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내년에는 꽤 많은 부분에서 성장이 좀 둔화되지 않을 그 성장의 속도가 조금 떨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우리나라 역시도 지금 사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빼면 이익 총량은 전기비로 해서 마이너스 증가율인 거잖아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좀 알고 있었던 내용이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큰 하락이 이건가 뭐지 이렇게 좀 이렇게 의아했던 부분 혹은 무역 분쟁을 조금 만만하게 봤던 부분이 좀 있었죠. 어, 이 무역 분쟁을 시장 대부분이 해소될 것이다라고 좀 많이 낙관적으로 좀 봤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언제나 시장은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차없이 어, 확실히 벌어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중국을 보면 일단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중국 같은 경우도 지난 주말에 반등을 했죠. 그러나 사실 무역 분쟁이 해결되기 위한 명분은 역시 명분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 무역 분쟁과 무관하게 내부적으로 문제가 점점점 악화되는 모습들이 중국 시장에서는 좀 나오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 하나 어떤 차트를 빼고 나머지를 보고 있으면 어디 하나 좋은 구석은 사실 찾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도 좀 이렇게 보면은 이게 사실 뭐 예측치들이 의미가 없을 수가 있는데요. 업종별로 성장 이익 모멘텀, 그러니까 내년 그리고 올해 말의 어떤 예상치들을 좀 이렇게 나온 거 보면은 이 빨간색으로 친 부분은 그나마 올해보다는 내년에 조금 더 증가할 수도 있겠다라고 체크된 부분이에요. 그 중에서도 분기마저도 좀 좋게 나올 만한 애들을 좀 보면 일단 코스피를 먼저 볼까요? 코스피도 보면 EPS 증가율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모습이 보이죠. 이렇게 2017년도에 아주 좋았죠. 2018년도에 확 줄었죠. 4분의 1 토막 났죠. 그렇죠? 내년도 그래요. 그러니까 내년에 그러니까 실적이 이렇게 바닥을 찍기 이전에 주가는 미리 반등하긴 하지만 그죠? 아직 여기에 바닥까지 근처에 아직 안 갔다라는 부분이 조금 찝찝합니다. 찝찝하고 일단 코스피의 큰 흐름 자체가 EPS 증가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조금 그렇고 그 다음에 보면 그나마 내년 연간으로는 에너지 화학이라든지 철강, 비철, 목재, 뭐 운송 여기 4개, 자동차, 화학품, 의류, 호텔, 레저, 소프트웨어 뭐 이런 쪽이 그래도 내년에는 올해보단 조금 좋아질 거야라고 하는 업종들이 있긴 하지만 분기로 봤을 때 그리고 뭐 기저효과라든지 이런 거를 좀 빼고 그래도 조금 더 내년에 성장을 조금 담보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은 사실 지금 뭐라고 할까요? 호텔 레저나 소프트웨어 혹은 에너지 정도인 것 같아요. 여기 에너지 업종, 호텔 레저, 소프트웨어 이쪽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쪽에서도 시장이 대세가 하락하고 있으면 얘네 그나마 실적이 좋게 나온 것들도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얘네 하나만 시장을 뚫고 이렇게 간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맞지 않은 내용일 수도 있죠. 만약에 오늘 이 호텔이나 레저 쪽을 보면 누구나 공감하는 회사가 있을 거예요. 이건 다 아는 회사겠죠. 뭐 파라다이스나 하나투어 정도가 그래도 이쪽에서는 대장주 역할을 할 종목인 것 같고요. 에너지 쪽과 소프트웨어 쪽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조금 더 윤곽을 좀 봐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시황도 좀 그렇게 좀 즐거운 시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기술적인 어떤 반등의 신호는 확실히 나왔다라는 건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어떤 뉴스보다도 가장 명확한 지수와 지수를 보는 것이 가장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지수를 믿고 따라가는 것. 그러니까 지수가 막 하락하다가 반등의 확실한 신호가 나오면 이쪽으로 간다라는 신호가 나왔을 때는 따라가는 거예요. 의심 없이. 그리고 다시 가다가 이렇게 갔던 게 반등하는 이 초입에 그래 여기까지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더라도 올라가다 중간에서 빠지고 내려온다면 여기까지 못 갔더라도 여기서는 이제는 정말 손절 혹은 물량 축소를 해야 되는 구간에 왔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지금의 하락장에서 반등하는 것이 위태위태한 이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다만 이렇게 시장이 깊게 하락했을 때 어떤 급격한 어떤 V자 반등이라든지 무언가도 있을 수 있겠지만 과거 거를 보면 급격히 하락한 적이 많지는 않지만 심한 변동성을 준 이후에 올라갈 때도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저점이다라고 해서 빚을 내서 들어가거나 하기에는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될 가능성이 높은 이런 장세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시장에서는 당장 내일 한국 시간으로는 모레 새벽이겠죠. 중간 선거에 대한 어떠한 가능성들 혹은 진단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사실 알 수 없는 것들입니다. 너무 첨예하고 불투명하거든요. 그렇죠? 너무 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하나의 변동성은 분명히 생길 거라는 예상은 하고요. 이 변동성을 굳이 몸으로 받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가장 좋은 경우는 변동성을 일단 피하는 겁니다. 일단 피하고 그 이후부터 수요일 이후부터 매매할 사람들은 매매를 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는 생각을 들고 시장에서는 다만 우리가 시장이 악재로 받아들였던 거 금리가 인상되고 뭐 어떤 실적이 우려 뭐 여러 가지 어떤 이슈들로 인해서 시장이 하락했는데 이 중간 선거 이후로 이 많은 악재들이 갑자기 해소될 거라는 생각하기에는 그건 좀 무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중간 선거에 대한 거는 단순한 어떠한 이벤트성의 가능성이 좀 높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실적 우려에 대한 것은 변함없습니다. 실적 우려. 지금 일부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3분기 실적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는 이거 실적보다는 그 다음의 실적을 보는 것이죠. 4분기, 내년 1분기 이 실적이 더 중요해졌거든요. 이미 3분기 때 실적 피크라는 것은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근데도 계속 3분기 때 실적만을 믿고 혹은 단순하게 PER, SK하이닉스 PER만 보고 저평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과거에 PER 논할 때는 PBR도 같이 봤잖아요. 근데 PBR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저평가도 아닙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PER로만 규정하면,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은 자료 기준으로만 보면 그런 여러 가지의 요소, 저평가를 평가하는 요소들이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PER일 수 있죠. 여기서 내가 보고 싶은 PER만 보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저평가입니다. 매수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반등의 모습을 보이는 건 맞아요. 맞지만 과거의 시장에서 저평가라고 할 때는 좀 복합적인 것들을 같이 봤거든요. 그리고 특히 PBR이라는 부분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요. 당연히 뭐 청산될 일은 없겠지만 그럼에도 PER, PBR의 저평가를 논할 때는 반드시 다음 해의 실적이 우상향할 때 이런 거죠. 2018년도의 실적이 2017년도의 실적보다는 확실히 좋아요. 근데 내년에도 2019년도의 실적이 좋아요. 근데 주가가 말도 안 되게 떨어져 있을 때는 저평가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단순하게 실적과 함께 주가가 빠지는데 저평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싼 주식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한번 의심해 봐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 복잡한 요소들을 전부 다 보려고 하지 마시고 지수 하나와 오히려 외국인 수급에 가장 민감한 환율 정도 혹은 여기다 플러스 외인 수급까지 요 정도를 보고 지수를 혹은 시장의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양념같이 끼는 뭐 정치적 변수라든지 어떤 사소한 기사 내용들보다는 이것들이 주가 되는 것이고 이것들은 뭘로 이루어지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어떤 실적 우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안들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뭐 무역 분쟁이라든지 달러 강세라든지 여러 가지들. 뭐 최근에는 ISM 제조업 지수까지도 쌍봉을 이루면서 하락의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 50 수치를 닿진 않았지만 요 언저리까지 내려왔는데 이 추세가 중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더 큰 시장의 어떤 매크로 지표들이 좋지 않다. 다만 내일 있을 어떤 중간 선거의 단기 이슈에 너무 매몰될 필요는 없고 큰 흐름에서 시장이 하락 추세라면 만약에 지금 반등하는 것에서 일부 물량 조절을 해야 될 수 있다. 그것이 내가 잃어버린 손해 전부를 만회하지 못하더라도 만약에 두 번째 나오는 하락 어떤 신호가 있을 때는 손해 보더라도 끊고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손실 중이라는 걸 알고 있고요. 오기로 어떻게든 내가 만회해 보겠다라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건 아는데요. 그렇게 대한다고 시장이 주는 것 수익을 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냉정하게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투자 파트너 유튜브 시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식 관련한 상담을 원하시는 구독자 분들께서는 현재 화면 상단에 표시되는 무료 종목 상담 신청하기를 터치하셔서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